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 앞에서 비록 그 주어진 시간에 그 중요한 얘기를 핵심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제가 발표하는 첫 번째 주제를 맡게 되어서 저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한중대학교에 이제 관광학과에서 재직을 하다가 2019년 2월 달부터 현재 우리 동해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와서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할 내용은 전체적인 골격에 들어와서는 자원 활활한 문제를 짚고 가지만은 저희 분야에서는 일찌감치 이런 환경적 문제와 이제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원에 대한 이용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글씨는 조금 이제 보실 필요가,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원본을 요청하면 아마 이제 주최 측에서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작은 글씨의 내용이 중요한 대목들이 있긴 하나 전체적인 그 상단의 큰 주제를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존 가치, 그 다음에 그것이 증대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의 어떤 건강, 내지는 건전한 관광을 위하여서 대중적으로 관광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중에서 저희 분야에 가장 이제 자주 되는 개념들이 대한관광, 얼터너티브 튜리즘 분야인데요. 아마 이 대한관광 영역에서 보면 기존의 매스 튜리즘 영역, 즉 대량 관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광 지역에서 특히 많은 부분의 경관 훼손이라든가 심지어는 지금 단풍 처리 도래해서 설악산든지 매우 붐비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코로나19가 아니면은 예전의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거의 미어터지는 어떤 그런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단년도에 대량 그 밀집 사태가 일어나면서 훼손되는 환경량은 저희가 당장의 목축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그 자연의 훼손 범위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걸 이미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학술적으로 많은 연구 사례들을 통해서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망상 모래 사구 지역의 그 훼손을 어느 정도 방지하면서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문제는 전체 대한관광 영역에서도 에코투리즘 쪽에 조금 포커스를 두는 부분입니다. 네. 환경적으로 보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도 적절한 합리적인 수단, 그러니까 수준에서의 이용 문제를 주로 이제 이슈로 삼고 있는데요. 유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농촌 지역에서 활성화됐던 녹색 관광도 혼용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에코투리즘입니다. 그런데 이 에코투리즘의 예를 들어서 환경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극단적인 어떤 보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약간 이용을 생각하고 개발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환경보다는 약간 그 개발 쪽으로 치우쳐서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환경론자나 아니면 개발론자나 실제로 보면은 그 지역에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하고는 의외로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쪽의 이해관계도 없지만 실제로 그 지역을 지켜나가면서 그 지역의 삶의 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갈 것인가 하는 것. 그 모든 문제들이 공존할 수는 없는가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우리 동해시 관련해서 해안사고 식물의 실태와 관리 방향입니다. 저 역시 한중대학교 대학원장 겸수장, 지금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이 자료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과연 환경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또 저도 시작을 한 것이 92년도에 사실 내무부에 들어가면서 주민소득조사위원회에 제가 총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RDP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서 해안사고 식물을 연결시켰을 때 과연 주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구조도 많이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큰 틀에서 해안사고에 대한 관리 사례, 동해시의 그 염생식물 실태, 망상, 해안사고 관리 실태, 관리 방안인데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여름에 좀 준비하면서 해안의 신두리 해변을 직접 조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관광이라든지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을 봤고요. 사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점심을 못 먹었어요 아직까지. 왜냐하면은 좀 편하게 좀 해도 망상에 제가 오전에 나가서 그동안 제가 조사했을 때 이후에 어느 정도 변경이 됐는지 변화됐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점은 더 좀 뭐랄까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주민소득 때문에 제가 만우 지역이라든지 괴란 지역이라든지 약천마을 한 바퀴 다 돌아보면서 시간을 하다 보니까 거의 발표 시간이 됐더라. 그래서 그냥 불이나 이렇게 옷만 갈아입고 오다 보니까 배는 고픈데 약천의 샘물이 맛있었습니다.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좀 시간 절감하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동해 이 해안사고 같은 경우에서는 해안선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은 사실 제가 맨 처음에 고민한 것보다는 많이 있고 또 오늘 가봤을 때 정말 우리 박남선 의원님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서 또 많은 역할을 하셨고 또 시에 또 우리 녹지과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관리 방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결과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화면이 좀 안 보이지만은 해안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형성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결국은 해안사고는 자연이 만들어낸 동식물의 보고다. 우리가 큰 틀에서 그럼 관광객들이 올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태안 신두리 사고를 가본 겁니다. 과연 관광하고 연결이 됐을까? 그리고 오늘 현장을 가본 이유는 관광객들이 이 신두리 사고처럼 이 동해 망상 해변에 올 것인가 할 때 오늘 망상 오토 캠핑장에 오시는 분이 자제 어린 아기랑 같이 이렇게 돌면서 우리 그 만들어놨던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구나. 또 주민들 걸어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신두리 사고에 대한 사례는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인접해서 이 두흥습지라 해서 람사 습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사실 겨울에도 이 지역은 얼음이 얼지만 사람들이 그 생태 자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오고요. 제가 좀 싫어했던 공간이 천리포 수목원입니다. 근데 천리포 수목원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너무 잘 꾸며놨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 지역에서 우리의 많은 종자들이 외국으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이 천리포 수목원 때문에 많은 그 종자원들이 보존되고 있어서 과연 망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논의 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해상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이 태안 지역에 이쪽 지역하고 이제 천리포 수목원하고 연결됐던 그런 자료입니다. 태안 신두리 해안사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센터가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 다 다녀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보다는 상당히 이제 넓은 범역에 지역이 구성되어 있고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된 그런 공간입니다. 유인물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 해상도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사실은 해안사고 지역이 전체적으로 탐방로도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송림이 구성되면서도 이 탐방로가 아주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해수욕객들도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또 센터가 있어서 여기는 해설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신도리 지역은 마련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험센터도 별도의 이 공간에다가 다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모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서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혹시 대청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우리가 바닷물이 파란 경계선 지역, 서해안 지역이 요새 뭐 좀 시끄럽긴 합니다. 연평도 지역은 서해 탁한 물인데 대청도는 맑습니다. 거기에 이 바다에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예, 토론자 맡게 된 신일종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집의 순서가 제가 맨 뒤에 있어서 세 번째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제가 먼저 하게 돼갖고 지금 조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근데 이걸 다 읽기는 좀 이렇게 시간상 또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 이 분야의 전공자라기보다는 생태인류학이라고 하는 큰 틀을 제가 이제 그 분야에 있습니다. 그 인류학이 여러 하위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런 가족과 친족이기도 하고 또 그 지역 사회의 어떤 그 자원들, 가령 뭐 제가 연구했던 재래 음식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활용되고 쓰임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그 지역의 생태성의 건강성을 말해준다. 이런 게 이제 저희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문화 생태학이라고 해서 소위 1950년대, 60년대 뭐 줄리언 스튜어드나 이런 분들이 기능주의, 신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이런 생태 인류학을 이제 발전시켜 갖고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는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과 생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연구 전 세계에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세계적인 관광이 진행되고 그 관광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말 없는 소리 없는 피해자는 자연인 거예요. 근데 사실 자연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뭐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관심이 잘 안 갈 수 있는데 요즘은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죠. 지금 두 분의 발표자 분들께서도 사실은 개발이나 보존이나 이 문제도 결국은 자연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우리의 세계관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이용만 하면 됐었는데 이 이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험으로 빠뜨리고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동해안의 망상 해안사구에 염생식물이 30에서 40여 종이 있다는 뭐 요 기록에 보면요, 녹지과에서 뭐 예전에 자료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 사실 자체가 사실 지속 가능성을 제가 보기에 식물의 입장에서 보존에 성공하고 있다는 거고, 이거야말로 잘 보존하고 있는 사례인 거죠. 사실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입장이죠. 대단한 걸 이제 발견하셨고, 그런 거 발견한 것이 그냥 그걸로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동래시의 어떤 소득이 창출이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 건강도 증진되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가야만 진정한 이제 자원이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자원이라는 거를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인간에게 유용해야만 자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 돈이 안 되면, 유용하지 않으면 그게 자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망상이 이렇게 훌륭한 이제 자원이 만들어졌는데, 찾았는데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해보면, 첫째적으로는 이걸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식용, 약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단은 그 볼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거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할거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해안 그 식물은 뭐 우리가 나물로 많이 먹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 만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 해안 식물이 되게 이제 바닷바람을 막고 자랐기 때문에 그 효능 효과가 대단히 큰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부탁합니다. 아이고, 10분가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은 백두대간 보존이 아니고 전인데 이게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90년도에 자연환경 쪽으로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서 하면서 존과 전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어떨 거냐? 존 하면은 못 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아까도 잠깐 발제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공존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존이라는 게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을 선택해서 백두대간 보전을 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16일인가 국회에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도 우리 자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까지 자연환경에 대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은 깜짝 놀랐어요, 동해 씨. 저도 1년에 한 번씩 18개씩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연환경 관련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철가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다 보면은 그냥 행정적인데 해안 사고에 대한 염전 식물을 한 건 아마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이게 사고 식물인 건 기초입니다, 지금. 이제 발걸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말씀하시길래 저도 깜짝 놀라고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런 분리학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몰라요. 육상식물만 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물어 해가지고 이제 겨우 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강원도 같은 데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관광 쪽을 많이 하거든요. 평창군도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러면 어느 산을 얘기했을 때 어디 관광을 얘기했을 때 주인공이 시하잖아요. 환경적으로는 기대 중이라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 그곳에 가면 뭐가 있다. 근데 거의 다 보면은 화천 축제나 이런 데는 메리트가 없어요. 결국은 화천 사천월 축제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게 왜 부세라고 붙였나 이랬더니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어요. 어른들 얘기가. 이걸 부세라고 했고 돌백일에 이거를 갖다가 베개를 만들어서 선물하는 걸 아주 굉장히 큰 일로 삼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노봉하고 망상 지역 분들이 대체적으로 돌백일날 아이들 생일날 부세로 베개를 만들어주는 일을 아주 전통적으로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신일종 연구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다뤄주셨고요. 지적사항도 아주 그냥 명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이제 토론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는 관광에 대한 어떤 분야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저는 관광 개발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관광 개발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점은 서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일단 신일종 박사님께서 이제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이제 관광의 어떤 많은 폐해들 지적했는데 저희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상품화 무대화 그다음에 원형의 변형 문제는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가 되었고요. 전 세계적인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 이제 문화인류학적 관점보다는 이제 순수 관광 자원으로 이제 포커싱 돼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멘트를 달지는 않고 다만
질문사항에 어떻게 가능할지 여러 목소리를 한데 모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면 제가 발제자료 페이지 14쪽에 이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나름 이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타켓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동해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공간들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로망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교통 여건이 좋아져서 다 우리 동해를 오고 싶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삼척에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솔비치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해 망상에는 다 거쳐갑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공간과 같이 하고 아까 야경식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갯방풍에 대해서는 강릉 쪽의 마을 공동체에서 이미 팔로를 개척해서 자기 나름대로 특허를 지금 해갖고 좀 판매를 하려고 해서 지난번 강원도하고 제가 같이 갔을 때 다 판매망에서 새롭게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런 그 야경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좀 이렇게 대량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커피나무 판매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량으로 이렇게 뭐 해당화라든지 그런 시장 같은 경우도 센터를 만들면서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센터에 대해서 아까 이제 경제적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신두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왜 이 말씀드렸냐면은 거기 해설사분들이 사구에 대해서 아주 한 분이 아주 전문가시더라고요. 책도 내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공간을 다녀오면서 야 이것을 좀 철저하게 좀 관리하고 좀 홍보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센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주실 홍성도 교수님과 이혜정 교수님, 토론을 수고해 주실 패널 여러분께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수 등 보다 향상된 삶의 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요소가 삶의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생태문화는 자연의 쾌적함과 아름다움을 통한 미적 감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생태문화를 잘 보존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해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공공재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환경의 간접 사용 가치적 성격으로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 기반 활성화 세미나를 그동안 수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동해시 망상 모래 해안 동식물 생태문화 가치의 재발견과 활용을 주제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생태문화 도시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내실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세미나 준비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참석해 주신 그 김기아 의장님 또 오늘 좌장을 맡아 행사를 진행하실 박남순 부의장님 비롯한 패널로 참여하신 김경래 교수님 그 다음에 정강성 고문님 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윤종대 전 의장님, 김영순 우리 전 문화원장님, 하종갑 상공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늘 가득하실 기원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원장 오종식입니다. 풍성한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중한 생태자원을 연천하는 동해시 망상 해안동식물 생태문화가치 재발견과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을 학계 전문가와 문화원 임직원, 학계 대표 여러분을 모시고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심포지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김도경 부시장님, 김기아 의장님, 그리고 홍순성 고문님, 김형순 고문님, 하종갑 상공회의소 회장님, 김영범 이철 국회의원 모자관님, 김지은 희조창 회장님, 그 외 내린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포지엄 주제를 발표해 주실 존경하는 이혜종 교수님, 홍성도 교수님, 그리고 종합토론회 좌장을 맡으신 박남순 부의장님과 토론자로 참가해 주신 김경래 강릉원지대 교수님, 심일정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박사님, 정강선 백두대간 보존회 고문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안 최대의 명사심리 망상해변에는 바닷바람과 파도 등 극한 상황에도 잘 자라는 수십 종의 해안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환경적으로나 생태 관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망상 해안에는 다양한 해안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해안 사고 및 동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생태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개최되는 심포지엄은 우리 동해시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망상 해안 사구와 그곳에 서식하는 사구 동식물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생태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사구식물의 보존과 식물원 등의 관광자원 활용 사업 방안도 심도 있게 연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심포지엄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축사회 하기 전에 일전에 그 강원도 제25회 강원도 사물놀이 대회에서 동해문화원 사물팀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 오종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조현석 사무국장님 그리고 직원들 그다음에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했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해시의회 김기아입니다. 오늘 망상 물의 동식물 생태문화 가치를 재발견하는 심포지엄이 동해문화원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발전 위해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해문화원 오종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하종갑 동해상공회의소 회장님, 시장님을 대신해서 김도경 부시장님, 그다음 윤종대 의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동해시의회 박남순 부의장님 주재 발표를 맡으신 홍성도 교수님과 이혜종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위해 모여주신 김경래 교수님과 심일종 박사님, 정강선 고문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난 4월부터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망상모래 동식물 연구 및 사계절 관광연구회 대표위원으로 맡아 지난 8월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실제 해안사구 식물은 심고 가꾸고 현장 답사와 각종 토론회 등 왕성한 활동을 하며 해안사구 식물은 보존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순수의 꽃이라는 시처럼 망상 모래 식물은 항상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지만
우리가 알아봐 주기 전까지는 그저 흔한 발의 차이는 식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이 고견을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심포지엄을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존 방안을 공유할 활용책을 모색하여 새로운 망상의 역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